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럼 연산이 뭐예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는 너무 당연하지만 문제될 게 크게 없어. 여러분 정석에도 보기가 그냥 하나 정도만 있고 더하기, 빼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인데 얘가 골치 아픈 거예요. 얘가. 그러면 곱셈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면 곱셈에서 a 더하기 b, a 빼기 b. 이제 그냥 난 요것만 적을게.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얼마? 제곱.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애들을 예시를 내가 다 보여줬었지. 그러면 이제 그때 안 배운 거 하나만 여기에 더 추가를 할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얘는 본인들 연습장에 적어도 되고 연습장 없는 사람은 이거 나한테 말해줘도 돼. 어떤 공식 하나만 추가를 할 거냐면 요거를 추가를 해볼게.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서 3abc를 빼는 경우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하나만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요 3개짜리 가볼게. 3개짜리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파생되는 게 요게 있었어. 어떻게?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했을 때 실제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됐었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넘겼지.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에 a 더하기 b로 정리를 했었고, 얘를 다시 a 더하기 b로 묶어서 a 더하기 b의 얼마? 제곱에서 빼기 얼마? 3ab. 왜? 3개 있는 곳에서 하나 빼고 3ab에서 a 더하기 b 가져가면 요게 남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적었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얼마? a 더하기 b에 a제곱 더하기 원래 2ab인데 빼기 3ab가 되니까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 할게.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에 얼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성질을 어디다 쓸 거냐면 지금 여기에 쓸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써요? 그러면 자, a 더하기 b를 저걸로 바꿀게요. a 더하기 b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저 위에 있는 성질까지 써서 바꿀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일단 저건 정리된 거고 그 중간 단계 a 더하기 b로 바꿀게. 그러면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빼기 3abc가 되겠지.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가 얘하고 얘하고 물결을 칠게. 물결 2개가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물결 2개를 이어볼게. 빼기 3ab로 이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a 더하기 b의 몇 제곱과 a 더하기 b의 세제곱과 c 세제곱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요 물결 2개를 이으면 빼기 3ab로 묶을게. 그럼 빼기 3ab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남고 빼기 3ab를 묶으면 c가 남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ab를 묶은 거네. 마이너스 3ab를 묶었으니까 a 더하기 b가 남고 c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a 더하기 b를 다시 잠시 라지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지 a로.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라지 a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빼기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빼기 3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잡을 수 있어. 근데 이 라지 a 더하기 c 세제곱을 여기서 다시 적용할 겁니다. 얘가 위치 개념이었거든. 그럼 위치 개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의 세제곱에서 빼기 3배 앞뒤 앞 더하기 뒤. 그럼 똑같이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의 세제곱에서 빼기 3ac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를 뺄 거야. 그런 다음에 빼기 얼마? 3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 a가 아까 뭐였는데요? 그러면 a 더하기 b였거든. 스몰 a 더하기 b 다 바꿔치기 해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몇 제곱에 세제곱에서 바꿀게. 빼기 3에 a 더하기 b에 c에 바꿀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빼기 3ab에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뭐 하는 순간? 묶는 순간.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라는 거는 어쨌든 공통의 단위가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2가 5개 있고 2가 3개 있고 2가 다시 4개가 있어. 그럼 우리는 2가 5개에서 3개를 빼서 4개를 더한 것만큼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똑같은 논리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공통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개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만큼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만큼 있고, 요거 이제 빠지니까 3에 a 더하기 b의 c만큼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빠지니까 3ab만큼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쭉 적어봐 주세요. 요건 적을 필요 없어. 저건 눈으로 보면 돼. 우리 전에 했던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그 시리즈 그냥 쭉 다시 적은 거야. 여기 일단 여기까지. 그냥 이면지 필요하면 줄게. 이거 그냥 보고 버리면 돼요. 나중에 1단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얘를 따로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라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은 그냥 쭉 다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갈 겁니다. 기본적인 곱셈, 나눗셈은.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쪽을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가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정리된 상태에서 얘를 봤더니 제곱이네, 제곱. 그쵸?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첫째 제곱, 둘째 제곱, 셋째 제곱 더하기 2배, 첫째, 둘째, 첫째 제곱, 둘째 제곱, 셋째 제곱에 2배, 첫째, 둘째, 둘째, 셋째, 셋째, 첫째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뺄게. 빼기 얼마? 3ca가 빠지겠지. 3 빼기 3의 ac, 빼기 3의 bc, 빼기 3의 bc 할게. 그 다음에 빼기 3의 얼마? AB 할게. 그러면 AB가 2개 있는데 3개가 빠지고, 2개가 있는데 3개가 빠지고, 2개가 있는데 3개가 빠져.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잡아놨던 요 식이 정리가 됐네요. 의미가 있는 식이야.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세제곱이 들어가는, 우리가 다루는 곱셈 공식, 곱셈식에서 세제곱이 3개 들어가는 유일한 식이야. 세제곱이 들어가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a 더하기 b 2개짜리밖에 없거든. a 더하기 b의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 근데 세제곱이 하나, 둘, 셋, 세 종류 들어가는 유일한 식이 얘입니다. 그리고 3개의 곱과, 원래 그 전까지는 2개 곱밖에 없어. 2개 곱밖에 없다는 얘기는 3ab, 3xy 이거밖에 없거든. 이 식, 보라색 식 자체가 유일하게 3개의 세제곱과 3개의 곱셈이 들어가는 유일한 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2차 가공을 할게. 자,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잡은 다음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를 2a제곱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다 2배 해줄 거야. 그래서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까지 갈 겁니다. 다 2배를 해줄게. 그런 다음에 세 종류의 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빼기 2ab 하나. 그래서 내가 걔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빼기 b의 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왜? a제곱 한 개, b제곱 한 개, 빼기 2ab 한 개.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2bc 하나. 얘도 바꿀게. b 빼기 c의 제곱으로 바꿀게. 그 다음에 또 누구? c제곱 하나, a제곱 하나, 빼기 2c 하나 해서 더하기 얼마?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네.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얼마?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나면. 그러면 결론만 이제 다시 적읍시다. 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서 3abc를 뺀 건 이렇게 바뀌고, 요 식은 다시 2분의 1로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뭐로 바뀌어요? 그러면 a 빼기 뭐의 제곱?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파란색이 만약 0이라면, 즉 파란색이 뭐라면? 0이라면, 즉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라면 이때 abc는 철저하게 다 뭐로 이해해라? 위치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위치 개념으로. 위치 개념이라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그 뜻입니다. 저게 성립하면 오른쪽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뭔데요? 그러면 초록이나 빨강입니다. 초록. 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오른쪽도 0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 얘가 0이거나 결론 어떤 결론이야? 합이 0이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그치? 그럼 반대도 가능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덧셈과 3abc는 항상 똑같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그쵸? 합이 0이거나 자 빨간색. 빨간색은 뭔데요? 그러면 빨간색은 형태가 두 개겠지?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거나 왜? 얘가 0이라고 치면 근데 빨간색이 어떻게 변신을 했냐면 밑에처럼 변신을 했거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셋 다 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같거나 큰 숫자잖아. 0보다 같거나 큰 숫자를 다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유일하게 0, 0, 0 밖에 없어. A는 B는 C거나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만약 파란색이 성립한다라고 치면 둘 중에 하나야. 합이 0이거나 A는 B는 C거나. 결론을 내리면 반대도 가능해. 합이 0이거나 A가 초록이나 빨강이면 당연히 어느 쪽도 가능해? 파란색도 가능하겠지. 양방향이지.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치? 요게 곱셈에서 다루는 마지막 그겁니다. 우리가 곱셈을 뭐 배웠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배웠고 a 빼기 b의 제곱 배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배웠고 거기에 이제 추가된 마지막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3abc 얘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한 거는 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곱셈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입체랑 연결이 돼. 입체. 그러면 입체랑 연결이 되면 내가 직육면체를 만들어 볼게. 이렇게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직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요거부터 갑시다. 세 개의 도형이 있어. 세 개. 도형 세 개랑 결합을 시킬게. 요거 이제 다 지워도 돼. 결론만 보면 돼. 자, 곱셈이 이제 도형이랑 결합을 해서 보통 세 가지 도형. 어떤 거? 직사각형, XY. 그럼 보세요. 모서리의 길이는 모서리라고 할게. 모서리는 X 두 개, Y 두 개. 위에 X 더하기 Y야. 그 다음에 대각선이라고 할게. 대각선을 파란색으로 잡게.
파란색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이 파란색 대각선을 스몰 l이라고 하면 스몰 l은 루트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잡히냐면 원을 잡아. 두 번째 도형은 원이야. 그럼 원에 직사각형을 만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거를 중학교 초, 중 때까지는 사각형 그러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고등과정 이상에서는 사각형이 없어. 그럼 사각형이 없으면 뭔데요? 그러면 사각형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삼각형들의 조합이라고 이해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각형이잖아. 아니야.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거야. 맞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은 뭔데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은 특수한 삼각형 두 개를 합쳤어.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게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직사각형은 뭔데요? 그러면 합동인 직각 이등변을 합친 게 직사각형이야. 마름모는 뭔데요? 그러면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을 합친 것이 마름모야. 그래서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하게 돼.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합쳤거든. 그러면 정사각형은요, 합동인 직각 이등변을 합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어떤 도형들은 특수한 사각형들은 완전 특수한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합동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 마름모는 합동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등변끼리 대각선이 같아지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죠? 합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평행사변형 했을 때 그렇게 했을걸?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성질은 뭐에서 온 것이다? 합동 때문에 온 거야.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았겠지. 이 길이. 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고요. 그러니까 중점이고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고요. 그래서 중점이고요. 세모. 그래서 대각선이 이등분한다고 배웠지. 그러면 그 성질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에게 공통되는 성질입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합동인 삼각형 두 개 갖다 붙이면 평행사변형,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마름모, 합동인 직각삼각형, 합동인 직각 이등변. 그죠? 그럼 그 말을 왜 하냐면 원 안에 도형을 세 개를 줘.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줘. 진짜 난이도가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정사면체까지 올라가긴 해. 그래서 계급별로 보면 4개의 도형이 나와. 근데 그 4개의 도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도형, 첫 번째 도형은 요거였죠. 대각선 길이. 두 번째 도형에서 어떻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얘가 직각을 주면 아까 말했듯이 이 반지름 성질이 누구하고 똑같아지냐면 요 길이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보통 원에서 도형 성질을 낼 때는 직사각형 성질과 그럼 그 길이가 누구랑 똑같은데요? 이 길이가 똑같아. 색깔로 이해하세요. 주황은 왜 똑같아요? 주황은 반지름이거든. 반지름과 파란색 직사각형에 대한 파란색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로 갈게. 그러면 직육면체로 가서는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 XYZ 할게. 똑같이 XYZ 가봅시다. 모서리가 X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해. 바로 적을게. 4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모서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건널비 입체다 보니까 존재해. 이게 X고 Y고 Z거든. 그럼 밑면 뭐예요? 그러면 X 곱하기 Y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건널비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건널비는 2에 왜? X 더하기 Y가 두 개 있거든. 위아래로. 2에 얼마? XY, YZ, ZX야. 그 다음에 부피라는 개념이 존재해. 부피는 뭔데요? XYZ야. 부피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이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그 대각선 두 종류를 내가 이렇게 세팅할 겁니다. 어떻게 세팅? 요거를 스몰 l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똑같아. 스몰 l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직각이거든. x제곱 y제곱의 루트.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l이 존재해. 입체 대각선의 길이겠지?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어서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 돼. 그치?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라지 l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트 파랑 제곱, 스몰 l 제곱 더하기 z 제곱. 근데 스몰 l 제곱이 뭐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거기다 z제곱. 요게 도형 성질이야. 이 증면체에서 나오는. 맞죠? 그 다음에 정사면체로 가볼게. 그러면 정사면체에서는 정사면체라는 건 뭐냐면 정삼각형 4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이거든. 그치? 그러면 정삼각형과 관련된 도형 성질을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다시 갈게.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60도거든. 여러분 어떻게 될 거냐면 1대 2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했지. 정삼각형은 특수한 길이비를 지니는데 여기가 2분의 1 a고 여기가 2분의 1 a의 루트 3배야. 쉽게 말하면 길이비는 이것만 1대 2대 얼마? 루트 3. 여기 60도야. 그 다음에 우리 얼마? 1대 1대 얼마? 루트 2. 요게 몇 도? 요게 45도야. 그치? 특수한 각 두 개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뭘 외우냐면 첫 번째 h라고 할게. 작은 h지. 2분의 루트 3에 보통 a라고 해. 작은. 이 a가 뭔데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야.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에다 스몰 a를 갖다 붙이면 2분의 루트 3을 갖다 붙이면 그게 곧 정삼각형의 높이야.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넓이 봐봐. s는 a 곱하기 높이 2분의 1 a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1의 루트 3의 a 제곱이야. 그래서 내가 면적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라고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몇 개를 더 추가할게. 자, 라지 h를 볼게. 그럼 라지 h가 뭔데요?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밑 바닥 평면으로 내려근 전체 입체의 높이야. 입체의 높이. 그럼 이렇게 수직선이 떨어지겠지? 그럼 이 수직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수직선이 떨어져. 그치? 그래서 내가 A, B, C, D 3면체라고 한다면 이 중점을 M이라고 할게. B하고 C의 중점.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에 떨어지면 얘가 무게중심에 떨어져. 무게중심. 그럼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요? 그러면 2대 1이 돼. 2대 1. 2대 1. 그러면 다시 갈게. 아까 여기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높이, 요 길이가 h거든. 그치? DM의 길이가 정삼각형 하나의 높이니까 h야. h의 몇 분의 몇이냐면 2대 1이니까 h의 3분의 2야.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얘네들은 정사면체는 다 한 변 길이 a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피타 적용할게. 누구 제곱은? 직각이죠? 직각이 바라보는 a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라지 h의 제곱 더하기. 자, 스몰 h의 3분의 2거든? h 다시 적을게. 자, 2분의 루트 3에 얼마? 3분의 2면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3분의 루트 3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a 제곱은 얼마? 라지 h 제곱 더하기 얘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9분의 3이네. 3분의 1 a 제곱이 돼. 넘깁시다. 그럼 h 제곱은 얼마가 돼? 3분의 2 a 제곱이 돼. 그럼 h는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루트 2a가 돼. 루트 3을 위아래 곱할게. 그러면 외웁시다. 루트 3을 위아래 곱하면 3분의 루트 6a가 돼. 그치?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정삼각형에서 조금 더 갈게. 자, 정삼각형에서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쳐. 한 변의 길이가 a죠. 그럼 내가 원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이렇게 내접원을 하나 그릴 거고 외접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다시 무게중심이야. 정삼각형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할게. 그럼 얘가 뭔데요? 그럼 얘의 정체는 다시 얼마? 3분의 얘 얼마예요? h의 3분의 2야. 그쵸? 스몰 r은 얼마예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면 요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스몰 r은 얼마예요? 자,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 라지 r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커다란 외접원의 반지름은 3분의 2h고 스몰 r은 얼마예요? 그러면 3분의 1h야. 3분의 1h.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면 라지 r은 이 스몰 r이라는 관계식이 나와. 그 다음에 3분의 2h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이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죠. 아까 2분의 루트 3의 a였지? 거기에 몇 분의 몇?
3분의 2. 그러니까 라지 R은 3분의 얼마? 루트 3의 A고 스몰 R은 6분의 절반으로 나눈 6분의 루트 3의 A야. 요게 곱셈 공식의 전체적인 지도야. 그래서 다시 곱셈 공식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빼기 3ABC. 맞죠? 그럼 이 곱셈 공식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그 관련 있는 애들이 하나씩 평면부터 원, 그 다음에 입체, 정사면체까지 쭉 진행이 돼. 그죠? 자, 천천히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그러면 외워야 할 건 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증명과정 처음에는 적어도 괜찮죠? 외워야 될 걸 내가 주황색으로 칠게. 요거 외워야죠. 그치? 요거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밑에 걸 외워도 되고 아니면 요걸 외워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관계성을 외우는데 더 주목해. 요거 외워야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관계성에 더 주목을 합시다. 왜? 스몰 h가 뭔지만 알면 이거 언제든지 다시 재구성할 수 있잖아. 초록색 h가 뭔지만 알면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된 사람은 4번을 한번 실제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외워도. 네. 그래서 노트 필기를 꼭 잘 해두세요. 노트 필기를 꼭 잘 해둬서 물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겠지.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지만 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석을 7번 봐. 6개월에 걸쳐서 7번 봅시다. 그쵸? 7번 볼 수 있어. 어떻게 7번을 봐야 기본 문제를 계속 돌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한 단원 해주고 나면 그때는 연습 문제도 할 수 있거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네. 진짜 반복. 장인 정신처럼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정확하게 알고 반복하면 돼. 내가 어떤 성질을 어떤 식으로 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자, 그게 된 사람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4번을 그대로 가봐도 돼. 지금 정리된 내용으로 나중에 우리 고난도 문항도 다 이 칠판에 있는 걸로 정리된 걸로 풀 겁니다. 입체나 평면 도형은. 그치? 그리고 멘탈을 강하게 가지고, 강한 멘탈. 모른다라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랑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훨씬 어려운 걸 배우지.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다 공부 어떻게 하셨냐면,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학원이나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당연히. 그냥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 일단.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하다 보면, 아 하고 알게 돼. 무슨 말인지 되죠? 답답함을 조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함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더라도, 내가 저 앞에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더라도 일단은 안 보이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답답할 거 아니야.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그죠? 안 보이는 채로 모르는 채로, 모르는데 막 넘어가요. 이 개념이 아니라, 그치? 무슨 말인지 되죠? 자, 된 사람은 프린트에 4번을 직접 시도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이쁘게 해둬도 돼. 그래서 왜냐면 두고두고 볼 용도로 내가 과하지 않는 이상 이 필기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집에 가서 전용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정리해주는 내용을 그냥 하나의 노트에 다 내용별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정리된 걸 보고 찾아서 풀면 돼. 그치? 자, 4번을 직접 풀어봅시다. 저는 내저번이나 4면체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 고난도 문항까지 가면 이렇게 내저번, 외저번, 4면체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지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수업은 내가 공수 이제 그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나 폴더를 따로 만들어 줄 테니까 언제든지 복습용으로 쓰세요. 그죠? (4번입니다) 4번. 프린트의 4번. 네, 뒤에 답 있어요. 맞춰보시면 돼요. 답 내가 따로 줬을 겁니다. 그치? 네. 여기 있네. 32. 오, 그러면 곱셈 공식 적용을 해야지. 누구? 얘를 뭐 해봤을 때? 저거 16은 적어봅시다. 뭐가 이상한데? DF 일단 적어보세요. 8 아니야? 8?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32면 4로 나누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죠. 그럼 8을 제곱하면 얼마? 64지. 공식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세요. 된 사람은 뒤에 문제들 풀고 있어도 괜찮아. 그치, 요 상태지? 요거 4 지웁시다. 여기까지 나왔네. 그치? 그럼 우리 전에 했던 공식 그대로 가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제곱해 볼게요. 64는 누구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거 이제 알죠? 얼마로 알아? 30 더하기 2배 괄호 열고 어떻게? 2 곱하기 괄호 열고 첫째 둘째 xy yz zx였지. 맞죠? 계속 쭉. 응? 아니. 이거. 우리 요 길이, 모서리 길이 합이 얼마였어? 30. 그러면 그 모서리 길이 합이 얼마였는데? 앞에 여기 되면 몇 배? 그치? 4에. 다시 적어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8이겠지? 자, 그걸 제곱합시다. 그죠? 그럼 여기 제곱은 있네. 그치? 그러면 64는 x 64 제곱 8 제곱했으니까 64 나왔겠지? 64는 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 그치? 공식을 그대로 적으면 되지. 더하기 2배 괄호 열고 xy yz zx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얘가 얼마였고 32였고 그럼 요 값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얘를 2의 xy yz zx 이 묶음 자체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그렇지. 답 나오죠, 다? 그래서 실제 집에서 풀 때, 그치? 내가 당연히 내 과제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 건데, 첫 단원은 지금 일부러 그 학습지 거기서 다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네. 집에 가서 정리해준 내용을 보고, 알아서 내용을 그거 해. 하나에 딱 정리 정돈을 하세요. 이제 나눗셈으로 넘어가 볼게. 그럼 곱셈은 이게 다야. 물론 이제 곱셈에 아직 응용 문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발만 담근 건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지금 말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지지고 볶으면 돼. 그러면 나눗셈을 들어가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나눗셈이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지냐면 말은 나누기인데 나누기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2야. 여러분 이 식 보세요. 이거 나누기야 아니면 곱셈이야? 곱셈이잖아. 근데 얘를 나누기로 읽어. 고등과정에서는. 어떻게 읽냐면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이다라고 읽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17을 5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이다라고 읽어. 그러면 당연히 이 나머지는 자격이 필요해. 자격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7을 나누는데 3으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5이다. 그럼 이거 당연히 틀린 말이죠. 나머지가 어떻게? 얘는 나머지인데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겁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나눠주는 애보다 더 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나머지는 나눠주는 애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겠지. 그게 나머지의 자격이야. 그리고 말은 나눗셈이라고 하지만 나눗셈을 하지 않아. 곱셈을 해. 그래서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A를 B로 나누라고 하면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A를 B로 뭐 해라? 나눠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A를 진짜 B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냐면 A를 B에 대한 곱셈식으로 적어. 그러면 이게 A를 B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A를 B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나머지가 되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나머지는 나눠주는 애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지. 숫자라면 더 작아야 되고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을 나누게 되거든. 그러면 그 다항식도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나눠주는 애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2차로 나누면 2차보다 작은 차수여야 돼. 그러면 실제 1번에서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얘가 이제
나눗셈의 고난도 문항은 다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고난도 문항이고 진짜 나누기도 해. 걸음마를 뗄 때는 1번처럼 진짜 나누기도 해. 진짜 나눈 거 한 번만 할게. 2x 세제곱을 얼마 나누면 3x 제곱에 빼기 7x 더하기 뭐라고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고 2x 빼기 3이고 그치. 그래서 얘를 진짜 나눠. 이건 진짜 나누는 거. 피지컬적으로 진짜 나누는 거. 2x니까 2x 세제곱이니까 x제곱 곱해. 그러면 요게 이렇게 곱해지면 2x 세제곱에 빼기 3x제곱에 빼. 그러면 빼면 사라지고 진짜 나눗셈 하듯이 6x제곱 빼기 7x거든. 그러면 진짜 갖다 맞춰. 더하기 6x. 그러면 6x가 여기도 더하기 3x. 그럼 곱해지면 얼마? 6x제곱이 나오고 빼기 9x가 나눠. 그럼 진짜 빼. 그러면 지워지고 얼마? 2x 더하기 얼마? 4. 그러면 이제 더하기 1. 그러면 2x 빼기 얼마? 3. 진짜 빼. 그러면 7.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네모를 2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 나머지는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게 진짜 나눈 나머지야. 몫과 나머지. 그래서 그게 몇 번을 푼 거다? 1번을 푼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네, 적으세요. 적어두세요. 자, 3번을 가볼게. 그냥 이제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옮겨서 쭉 적읍시다. 뭐를? fx를 이제 바로 적을게. 누구로?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고 2x 빼기 1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얘가 나눗셈을 읽은 거야. fx를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2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 구하래? f1 구하라고 하죠. 그럼 f1은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어서 그냥 대입, 이제 단순 계산.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나눗셈은 뭐다? 말은 나눗셈이지만 실질적인 형태는 다 곱셈으로 표시한다. 그죠? 진짜 나누는 거는 맨 앞에 한 번, 두 번 풀 때, 그죠? 센에서 그냥 한두 번 연습할 때 풀고 만다. 자, 5번 가볼게. 자, 얘가 곱셈인데 세제곱이니까 똑같은 애를 3번 곱해요. 근데 이 고등과정에서 곱셈은 뽑기야, 뽑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냐면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를 내가 어떻게 했었지? 이거를 다 노가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세웠었죠? 기준을 세웠었지. 어떻게? x를 몇 번 뽑는 거? x를 3번 뽑는 거. x를 2번 뽑으면 x 뽑으면 반드시 누가 뽑혀? 감마가 뽑히지. 그럼 대칭적인 구조야. 대칭적인 구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등이야, 평등. 감마한테 발생한 현상은 베타한테도 알파한테도 똑같이 발생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 감마로 뽑혀. 그 다음에 x를 한번 뽑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뽑혀. x를 한 번 또 뽑지 않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뽑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고등과정에 와서 곱셈을 배우면 학습 목표는 뭐냐면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그 곱셈들이 실제 실생활이죠. 실생활에 그런 평면이나 도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곱셈을 할 때 노가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뽑을 수 있으면 돼. 그럼 5번 문항에서 누구의 개수를 물어보죠? 누구의 개수를 물어봐? x의 개수를 물어보지. 다 전개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몇 번을 뽑죠? 선택을? 3번의 선택을 하지. 3번의 선택을 해서 x가 나오려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숫자, x밖에 더 있나요? 아니면 숫자, x, 숫자. 그지? 그러면 숫자를 내가 가입표라고 할게. 숫자, x. 숫자, x, 숫자. 그 다음에 어떤 거? x, 숫자.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얘부터 번역해볼까? 숫자 얼마죠? 맨 처음에 누구 뽑아? 1 뽑아. 그럼 여기서도 누구 뽑아? 1 뽑지. 마지막에서는 누구 뽑아야죠? 누구 뽑아야 돼? 2x 뽑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구조를 가만히 봐봐. 얘네 3명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내가 숫자, x 뽑고 숫자 뽑고 x 뽑고 숫자 이거 할 필요 있나요? 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네? 그럼 곱하기 얼마? 3. 그럼 x의 개수는 결국 몇 x가 돼? 6x가 되겠지. 그치? 그럼 x의 개수는 얼마예요? 그럼 6. 뽑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곱셈이라는 거에서 배우는 거는 노가다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걔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찾아내면 돼. 자, 넘겨볼게. 자, 9번 가볼게요. 방금 한 내용을 가지고 9번을 갈게. 요거 그대로 다음 주 수요일 갖고 오면 돼. 이거 과제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그냥 앞에 프리뷰 설명하는 거니까 그 용도로 쓰고 여러분은 집에서 뭐 한다고요? 과제는 지금은 계속 정석하세요. 자, 9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를 계속 뭐 하고 있죠, 지금? 곱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아까 곱셈 공식에서 뭐 한다고 했어? 이거 진짜 다 곱하나요? 아니지.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하는 건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그지? 노가다를 하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지 얘를 진짜 다 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기준을 만들어야 돼. 기준이라는 건 뭔데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있어야 돼. 자, 그럼 머리를 써봅시다. 어떻게 하면 얘네를 다 공통의 기준이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문제에 제시돼 있어. 조건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라고 돼 있어? 4. xy, yz, zx 얼마? xy, yz, zx 얼마? 1. xyz 얼마? 이렇게 돼 있어. 맞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자, x 더하기 y를 뭐로 바꿀 수 있지? 틀려도 괜찮습니다. 효주야, 뭐로 바꿔볼 수 있죠? 불러보세요. 뭐로 바꿔볼 수 있죠? 4 빼기 얼마? 4 빼기 z죠. 그럼 내가 대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대칭? 대칭은 모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평등이죠, 평등. 얘한테 4 빼기 z라는 일이 발생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겠네? 그럼 적어보세요. 자, 4 빼기, 맨 앞에 걸 4 빼기 z라고 바꾸면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현상을 적어봐. 그러면 뭘 거야? 굳이 4 빼기 z부터 적지 않더라도 어떻게 적으면 되지?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4 빼기 얼마? x, 4 빼기 얼마? y, 4 빼기 z라고 적어도 괜찮겠네? 맞죠? 그러면 봐봐. 드디어 기준이 생겼어. 뭐가 기준이죠, 이제? 4가, 그러면 이제 4를 기준으로 배열해. 그러면 4를 몇 번 뽑는 방법으로? 4를 3번 뽑아. 그러면 4를 3번 뽑으면 4의 몇 제곱이야? 그러면 4를 2번을 뽑을게. 자, 4 2번 뽑았을 때 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z가 나오지. 그러면 평등해. 대칭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z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겠지. 4를 한 번만 뽑으면 누구하고 누가 곱해져?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z가 곱해져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돼? yz가 되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그럼 yz라는 현상이 나왔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xy, yz, zx. 자, 4를 한 번도 안 뽑을 거야. 그러면 누구만 뽑는 거죠? 4를 한 번도 뽑지 않으면? 그렇지. 마이너스 xyz. 그러면 위에서 차례대로 이제 갖다 뭐 하면 돼? 갖다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돼. 자, 곱셈에서 얘를 전개시키는 게 학습의 목표가 아닙니다. 곱셈은 똑같은 기준을 찾아서 뽑기야, 뽑기. 아까 뽑기가 핵심이야. 뽑기가 뭔데요? 그러면 x가 나오려면 누구를 뽑아야 하냐는 거야. 그죠? 숫자 x를 뽑아야 되는 거야. 얘는 얘는 이걸 다 아니 공통의 기준을, 뽑기의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야. 주어진 식을 살짝 변형하면 4 빼기 x, 4 빼기 y, 4 빼기 z가 되니까 공통의 기준인 뭐가 생겨? 4가 생긴다라는 얘기야. 이해했나요? 네. 자. 12번 가볼게요. 나눗셈이네, 나눗셈. 오늘 했던 나눗셈. 고등과정에서 나눗셈은 뭐다? 말만 나눗셈이지 뭐다? 그냥 식을 뭐로 적는 거다? 곱셈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적어서 옮기면 돼. 그치? 그대로 적어서 옮겨볼게. 그대로 적어서 옮기면 뭐가 되죠? fx를 뭐로 나눴더니? x 빼기 6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은 qx고 나머지가 얼마이다? r이다. 적었네요.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내가 적은 식은 뭐냐면 팩트야, 팩트. 팩트라는 게 뭔데요? 등식. fx는 하나의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죠? 승현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뭘 구하라고 하지? 두 번째 줄 읽으면 돼. 뭐라고 읽으면 돼? xfx를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우리 나머지는 다 곱셈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3xfx를 3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xfx부터 만들어야 돼. 그럼 xfx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xfx를. 그러면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식을 봐. 얘는 사실이었잖아.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xfx를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xfx가 만들어지죠? 그렇지. 양변에 똑같이 x를 다 곱해. 여기도 x를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하고 다 곱해.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x의 fx는 x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일단 x 빼기 6분의 1 할게. 일부러 여기다 곱할게. x의 qx에 더하기 r의 얼마? x. 그래도 사실이죠? 그럼 일단 fx는 만들었어. 이걸 우리가 보통 내가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메이크 한다라고 할 거야. 메이크. 나눗셈에서 가장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가는 첫 번째 유형은 메이크야. 메이크가 뭔데요? 그냥 만들어가는 거야. 그죠? 뭐를 뭐에 대한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그걸 만들어가. 그러면 만들어갈 때 일단 xfx 만들었어. 단계적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얘를 누구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해야 돼? 3x 빼기 뭐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해야죠? 2분의 1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만들어야지. 근데 이 만들 때 여러분한테 무에서 u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아. 가만히 보세요. x 빼기 6분의 1과 3x 빼기 2분의 1이 무언가 관련성이 있어. 관련성이 있으니까 만들 여지가 있으니까 만들라고 하는 거야. 자, 3x 빼기 2분의 1이랑 x 빼기 6분의 1은 어떤 관계가 있죠? 그렇지. 얘를 뭐로 묶으면? 3으로 묶는 순간 뭐가 생겨? 마이너스 6분의 1이 생기지. 그러면 메이크 합시다. 만들 때는 일단 저지르고 봐. 저지르고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만들어.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해. 그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그냥 3에 얼마? x 빼기 6분의 1을 적어. 얘가 얼만데요? 얘가 3x 빼기 2분의 1이지. 만들었지 무조건.
그러면 이거 내가 무턱대고 만든 거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었잖아. 원래 이게 아니면 원상복귀를 시켜야겠네. 그럼 어떻게 원상복귀를 시키면 되죠? 원래는 누구였는데? x 빼기 6분의 1이었으니까 원상복귀 시키면 어떻게 돼? 3분의 1에 x에 qx에 더하기 뭐가 되죠? rx가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자, 승현아, 인식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끊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돼? 3x 빼기 2분의 1. 자, 얘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을 수 있죠? 읽어봐줘. 뭐라고 읽으면 되지? xfx를 3x 빼기 2분의 1로 나눈 몫은 얼마고? 3분의 1 x qx고 나머지는 뭐이다? rx이다 라고 읽으면 되지.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눗셈,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눗셈은 말만 나눗셈이지 곱셈식으로 표현할 것, 곱셈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는 걔가 나머지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rx를 3x 빼기 2분의 1은 몇 차야? 1차지. 그러면 rx는 몇 차인데? 1차지. 그러면 나머지야 아니야? 아니죠. 그죠? 내가 아까 1번 나눌 때 기억나나요? 밑에 2x 남으면 나눠주는 애가 2x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잖아. 차수가 같으면 숫자만 조정하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그럼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마치 그러면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나 똑같아. 17을 내가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고 나머지가 5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나머지야 5? 아니죠? 그럼 5 여러분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5를 누구로 다시 나누지? 3으로 다시 나누지. 근데 5를 3으로 나누는 과정이 고등 과정에서는 5를 3에 대한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해. 3 곱하기 1 더하기 2면 얘가 5를 3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을 거냐면 17을 3으로 나누면 4하고 1을 더해서 2. 그래서 이렇게 읽을 겁니다. 어떻게? 1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4와 1의 합이 되고 나머지가 2이다. 이제는 진짜 맞아떨어져. 왜냐면 2는 3보다 어떤 애니까? 작은 애니까. 그럼 얘 나머지가 아니잖아. 그럼 얘가 나머지가 아니면 얘를 다시 어때야 돼? 나눠야지. 얘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얘를 누구에 대한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해? 3x 빼기 2분의 1에 대한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하겠지. 그러면 곱셈식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 어떻게? 저렇게 했듯이 3x 빼기 2분의 1로 곱해. 자, 갖다 맞춥시다. r이 되려면 내가 몇 분의 r을 곱해야 돼? 3분의 뭐를 곱해야 돼? r을 곱해야죠. 근데 부산물을 봐. 3분의 r을 곱해줬더니 빼기 몇 분의 r이 생겨났죠? 6분의 r. 없던 거니까 다시 6분의 r 적어줘야 돼. 만약 얘가 보이지 않으면 진짜 나눠도 돼. 진짜 나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rx를 누구로? 3x 빼기 2분의 1로 진짜 나눠. 그래서 처음에 3분의 r 곱해. 그럼 얼마? rx 빼기 6분의 1r. 그래서 빼. 그러면 사라지고 6분의 1r. 그럼 얘가 진짜 나머지야. 이렇게 해도 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묶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xfx를 누구로 나누면? 3x 빼기 몇 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로 나누면 몫은 3분의 1x qx에 누구를 더한 것이 되고 3분의 r을 더한 것이 몫이 되고 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몇 분의 r이 된다? 6분의 r이 된다. 자, 정리됐나요? 정석을 한번 펼쳐볼까요? 정석에서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1단원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몇 번이 있냐면 1-6번이 있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1-6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1-6 네, 쭉 넘겨. 연습 문제에서 1-6 있어. 오, 나오네요. 1-6. 자, 풀어봅시다. 이면지 필요하면 말하거나 아니면 개인 노트 써도 돼. 네. 개인 노트가 더 좋아. 네, 이면지 있으면 쓰세요. 필요하면 말해.
칠판을 보면서 그대로 적어 나가면 됩니다. 뭐를 뭐로 나누라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풀리나요? 네. 푼 사람은 답 확인해 보세요. 뒤에 답지 있죠? 그거 한 다음에 15번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프린트해서. 집에선 뭐 해라? 정석 기본 문제를 반복하세요. 기본 문제의 유제를 반복하세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본 문제. 네, 기본 문제가 더 중요해. 오늘 기본 문제, 유제 5개, 그죠? 기본 문제랑 유제를 둘 다 5개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본 문제만 5개 선택. 배운 진도까지 나오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는 쭉 갈 수 있냐면 저기까지는 계속 갈 수 있어. 저기 어디야?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는 쭉 계속 갈 수 있어. 안 나온 사람은 말해 도와줄게. 된 사람은 프린트에 15번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됐네. 아니지. 모두 x를 다 곱해야지. 그리고 다 똑같이 5를 더해야지. 무슨 말냐면 fx는 만들어졌네. 그쵸? 근데 xfx 더하기 5를 일단 그거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xfx 더하기 5부터.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x 다 곱하고, 그치? 그 다음에 5 더하고. 그치?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 등식을 조작하려면, 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더해야지. 그 식을 적어야죠. 그런 다음에 메이크 합니다. 양변에 똑같이 곱합시다. 덧셈은 하면 x 더하기 1에 쭉 적어봐. x 더하기 1에 qx에 x에 곱했지. x 곱해졌을 거 아니야. 여기 x 곱하고 여기도 x 곱하고 여기도 x 곱하니까 똑같이 x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r에도 x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rx가 되겠지. 이 문제 잠시만.
무슨 말이냐면 fx를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내가 xfx를 만들어. 그럼 여기 x 곱하고 x 곱하고 x 곱하니까 xfx x 빼기 1에 xqx 더하기 rx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곱해야지. 맞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더해야지. 똑같이 뭐를 더해요? 그러면 요 밑에다 그냥 바로 적을게. 어떻게? xfx 더하기 5는 x 빼기 1에 x에 qx에 더하기 rx 더하기 5 똑같이 더해야지.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더해야죠. 근데 곱셈과 덧셈의 차이점은 뭐냐면 덧셈은 한 번씩만 더하면 되고 곱하기는 다 곱해줘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면 7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에도 2를 곱하고 1에도 2는 곱하기 2는 어떻게 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다 곱해줘야지. 덧셈은 한 번만 해줘도 되지. 똑같이 양 사이드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x 더하기 fx x 더하기 xfx 더하기 5를 누구로 나누라고 하죠? 누구에 대한 나눗셈으로 구하래? 1-5에서 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x 빼기 1로 끊을게. 그럼 x 빼기 1로 끊으면 xqx고 나머지가 얼만데? rx 더하기 5인데 그러면 보세요. 네모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rx 더하기 5. 얘가 진짜 나머지냐는 거야. 나머지가 아니지. 1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1차가 나머지가 돼? 한 번 더 나눠줘야지. 한 번 더 나눠준다는 얘기는 rx 더하기 5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r에 x 빼기 1에 그러면 rx 빼기 r이니까 원래 플러스 5로 가야 되거든. 더하기 r하고 더하기 5로 해야지. 그럼 이제 묶을 수가 있지. x 빼기 1, x 빼기 1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묶을 수 있냐면 xfx 더하기 5는 x 빼기 1 곱하기 어떻게? xqx 더하기 r 그쵸? 왜?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이 요만큼 있고 x 빼기 1이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r 더하기 5가 있지. 그럼 이제 진짜 몫과 나머지가 나왔지. xfx 더하기 5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xqx 더하기 r이고 나머지는 r 더하기 5이다. 자, 똑같은 논리를 15번에서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자, 칠판으로 봐봐주세요. 몇 번을 풀 거냐면, 이게 몇 번이었죠? 20 몇 번? 15번.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 나눗셈으로 읽는 거지. 어떻게 읽어?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무언가가 있고 나머지가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하고 뭐가 똑같대? 몫하고 나머지가 똑같대. 자, 뽑기를 이용합시다. fx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인 3차라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인 1인 몇 차씩? 그러면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앞에서 x 몇 제곱이 뽑혀? 뭐가 뽑혀? x 제곱이 뽑히잖아.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씩이 되려면 여기 뭐가 뽑혀야 돼? x가 뽑혀야지. 그러면 그 뒤에 상수항이 뭐가 뽑힐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내가 걔를 몫을 x 더하기 k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얘도 뭐가 돼? x 더하기 k가 돼. 그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가볼게.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되면 괜찮으니까 손 들어서 무조건 도움을 요청을 해. 내 말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가볼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죠.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x 빼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내가 아까 고등과정에서 나눗셈은 뭐 하는 거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뭐로 표현하는 거야? 곱셈식으로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그러면 내가 fx를 x 빼기 2에 대한 세제곱으로 표현하려면 x 빼기 2가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근데 3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개를 만들면 돼. make해. 만든다라는, 내가 아까 만든다라는 개념은 무조건 뭐 하라고 했죠? 일단 저지르고 봐. 그럼 어떻게 저질러요?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x 빼기 2를 내가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x 빼기 2의 제곱에, 자, 얘를 조작할게. 어떻게 하면 x 빼기 2가 3개가 되죠? 그냥 무조건 만들면 되지. 무조건 만들어. 근데 얘 원래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얘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x 더하기 k 상태였잖아.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원상복귀가 되죠? 어떻게 해야 원상복귀가 돼? 플러스 2랑 원래 있는 k를 다시 곱해주면 원상복귀가 되겠지. 그러면 달라진 건 없잖아. 원상복귀 한 거잖아. 자, 그런 다음에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여기다 곱할게. 그럼 드디어 나오네. 뭐가 나오죠? x 빼기 2의 몇 제곱이 나와? 드디어 세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그러면 곱하기 1이겠지? 더하기 fx는 이렇게 적히겠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그냥 적을게. 2 더하기 k에 얼마가 되지?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뭐가 돼요? k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읽으면 이제 뭐라고 읽을 수 있지? fx를 누구로 나누면? x-2의 몇 제곱으로 나누면? 세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는? 얘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에 자격이 있는지 봐. 몇 차로 나누죠, 우리? 3차로 나누죠. 근데 얘 몇 차인데? x 빼기 2의 제곱 k 더하기 2 숫자잖아. 얘 몇 차야? 2차. 그럼 나머지에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럼 얘가 답이야. 그럼 k는요, 대입합시다. k 맨 처음 문제로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 봐. f2가 뭐라고 돼 있지? f2가 3이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f2가 3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내가 x에다 뭐 대입해 볼까? x는 2 여기다 대입하고 x는 2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은 뭐가 되고 f2가 되고 오른쪽은 2 대입하는 순간 어차피 0 곱하기니까 다 날라가잖아. 뭐만 남죠? 2 더하기 k가 남지. 얘가 얼마여야 돼? 그러면 k 값은 얼마? 1. 그러면 다시 적을게. 그럼 k가 1인 걸 알았으니까 fx는 x 빼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얼마? k에 1 들어가면 얼마죠? 3에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럼 얘의 정체가 뭐? 나머지. 그럼 전개시키면 되겠지. 자, 정석의 4-12번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지금 내가 했던 방식 똑같이 그대로 갈 겁니다. 4-12번. 지금 문제 풀 때 왜 배웠을 때 QX 쓴 사람 있잖아. QX를 쓰지 마. 무슨 말이냐면 QX를 쓰는 순간이 있어. 써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죠? 자, 4- 몇 번? 그러면 언제 QX를 쓰는 것과 QX를 쓴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고등 수업 이제 진짜 들어갔을 때 다시 얘기할게. 지금은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나눗셈이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나눗셈은 그냥 곱셈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만들면 돼. 자, 정석의 4- 몇 번?
12번을 지금 내가 칠판에 적은 거 그대로 냅둘게. 똑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다시 또 풀어봅시다.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지 봐. 그렇지. 맞아요. 근데 P0이 얼마라고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K, 아까는 K 안 구하고 왔지만 지금은 K 구하고 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 최고차의 개수가 2인 3차식. 자, 만족시킨다. 적어보세요. PX는, 그죠? 이렇게 적었지? 그럼 봐봐. PX, 우리 2X 더하기 1을 제곱하면 거기서 몇 X제곱이 떠? 4X제곱이 뜨지? 그럼 내가 옆에 무언가를 곱해서 P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애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X 세제곱인 애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2X 더하기 1을 제곱하는 순간 옆에 따라붙는 애는 뭐가 돼야 돼? 몇 X가 뽑혀야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가 될까? 2x 더하기 2를 제곱하면 4x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4x제곱에다 몇 x를 곱해야 px가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될 거야. 4x제곱에 몇 x를 곱해야 2분의 1x를, 그쵸? 이 상태에서 p0은 2 해결하고 갑시다. 몇 분의 1x를 더 적어야죠? 4x제곱에 2분의 1x를 곱해야 최고차의 개수가 뭐인 애가 될 건데 2인 x 세제곱이 되겠지. 요게 x가 돼버리면 여기서 4x제곱 나올, 2x, 2x 두 번 나올 거거든. 2x, 2x, x가 되니까 4x제곱이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x를 원해? 아니, 2x 세제곱을 원해. px가 문제에서 제시돼 있어. px가 뭐라고 제시돼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2라고 돼 있잖아. 그럼 px는 뭐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px는 2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px를 뭐에 대한 곱셈식으로 표현했을 때 2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곱셈식으로 표현하면 얘를 여기서 얘가 실질적으로 뭔데?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잖아. 얘하고 옆에 있는 x를 뽑아서 곱했을 때 몇 x 세제곱이 나와야 돼? 2x 세제곱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옆에 뽑는 x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몇 x? 1x 더하기,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할게. a 해도 되고 b 해도 되고 c 해도 되고. 근데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논리야. 뭐하고 뭐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몫과 나머지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럼 몫이 얘였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뭐라고 적으면 돼? 똑같이 적으면 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다시 뭐라고 해놨죠? 이제 K를 해결하고 갑시다. 아까는 내가 구조 만드느라고 K를 사실 나중에 해결했는데 K를 먼저 해결해야 돼. P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자, X에다 0, 0 다 집어넣읍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제 K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 단계를 갑시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P0은, 그럼 왼쪽은 뭐로 바뀌어? P0. X에 0 집어넣는 순간 P0이니까 왼쪽은 다 뭐로 바뀌어? 2로 바뀌지. 2는 적으면 되지. X에다 0 집어넣어서 실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P0은 여기도 0 집어넣어.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 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식이니까 왼쪽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X에도 0 집어넣은 것끼리 똑같아야죠.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는 순간 뭐로 바뀔까? P0은 얼마? 2는 여기다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으면 얼마 이거? 2 곱하기 0이니까 1. 1 곱하기 0 집어넣으면 K 더하기 0 집어넣으면 K겠네. 그럼 결국 K가 얼마죠? 1이네. 그지? 2는 2K니까 1 곱하기 K 더하기 K니까 그러니까 K는 얼마? 1. 그럼 PX를 다시 적을게. PX는 2x 더하기 1의 제곱에 2분의 1 x 더하기 1에 2분의 1 x 더하기 1이지. 이게 px야. 근데 이 px를 누구로 나누래? 문제에서 x 플러스 뭐의 제곱으로?
2의 제곱으로.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죠? x 플러스 2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잠시만. x 플러스 2의 제곱은 노가다 해야 될 수도 있네. x 플러스 2. 좀 노가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노가다 하면 어떻게? 그냥 다 전개시켜서 진짜 나누든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만약 이 형태, 메이크하는 형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조작을 해볼게. 아, 이제 다 풀린 거야. 이렇게씩 적으면 어떻게? 그냥 다 전개시켜서 진짜 나누든지, 아니면 x 더하기 2를 만들어 봅시다. px는 얼마? 자, 요거 가만히 잘 보세요. 이거 뭐만 있으면 x 더하기 2가 되죠? 2만 있으면. 그럼 내가 x 더하기 2 하나 만들고 2분의 1. 그럼 요거 2분의 1 x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2x 더하기 1에 얼마? 2x 더하기 1에 얼마? 요거는 제곱. 더하기 얼마? 2분의 1에 얼마? x 더하기 1.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2를 여기서 만들게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그냥 왜 이거는 그냥 다 전개시키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연습용으로 만들게. 2에 얼마? x 더하기 2 무조건 만들어. 그 다음에 빼. 그치? 만들어도 에러가 심하네요. 왜 에러가 심하죠? 그치? 만들 수는 있거든? 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냥 노가다 합시다. 이거는 그 다음은 노가다 하라는 것 같네. 노가다가 뭔데요? 이거 x 정리돼야 안 돼요? 정리되죠? 정리된 거 그냥 뭐로 나누면 돼, 이제? 아까 우리 나눠봤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얼마? 4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나눠준 그러니까 노트 개인 필기 해도 괜찮아. 곱셈 공식이든 그냥 지금 걸음마 한 겁니다. 걸음마. 곱셈 공식이든 그 도형 정사면체, 직률면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본인이 깔끔한 노트에 알아서 정리해. 곱셈 공식 다. 전에 것도 내가 합차, 제곱, 파생되는 거 다 보여줬죠? x 더하기 1의 세제곱, 분모 통분하는 거 다 정리정돈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다 정리정돈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은 이거 뭐 이제 다 전개시켜. 그냥 다 전개시켜서 px를 구하고, px를 구해서 진짜 나누기 해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네, 마무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요 프린트를 계속 가지고 올 거, 그 다음에 어떤 거?